예, 계명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의 김명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상점연구회에서 발표 내용은 여기 연구 목적과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자료가 여기 있듯이 조선인 회사 대상점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 있는 대구 지역과 관련된 52개 회사 또는 상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다른 식으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잘 아시다시피 1904년 아까 최원 선생님 말씀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1904년 이후에 급속하게 근대 도시로 전환되기 시작한, 그래서 근대 도시의 형성이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근대화 과정이라기도 하고 식민지화 과정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통 상인들 있잖아요. 이 전통 상인들도 역시 이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근대 기업가는 조금씩 변모해 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자본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 여기서 얘기하듯이 영세한 과도기적 존재로 계속해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모와 지역 분포의 이중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쪽으로 이제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한데 일본인 상점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지역적 분포를 하게 되면 대구역 앞쪽으로 해서 예전에 원정이라고 해서 오토마치라고 해서 그쪽에 쫙 분포가 되어 있는 일본인 상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쪽과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회사 상점들이 별도의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들의 존재 양상을 복원하고 특질을 해명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 이 부업 세계사라는 곳에서 발행이 된 사전이고요. 좀 두꺼운. 이거를 읽어보면 왜 이런 거 발간을 했는지를 보면, 요록이나 영업 발간, 그 전에 있었던 뭐 조선행 회사 조합요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일본인 상점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늘 살펴보는 회사 상점들은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대부분 조선인 상점들이고, 그래서 일종의 그 조선인 상공인들을 위한 카탈로그를 발간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발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자본력이 이제 좀 딸리니까 아마 1회 1집 정도로 해서 끝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52개 회사 상점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추려서 발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발간한 부업세계사의 주간 백대진과 영업부장 장재읍 편으로 나와 있는데, 22년에 피살 사건을 겪었거든요. 신천지에 발간했던 글 가운데 조선인이 참정권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당시 식민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좀 그 민족적인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기소가 돼서, 실제로 장재흡은 기소가 되지 않는데 백대진은 기소가 돼서 징역세를 하는 그런 폐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회사와 대상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영업 안내서를 발간한 건 이런 민족적 의식의 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대구 한국인 회사 및 상점의 설립 시기. 그러니까 이제 52개를 쫙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요. 그 책의 맨 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부록에 그거를 설립 시기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위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위치별로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표라든가 상점주들의 경력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먼저 한국인 회사 및 상점의 설립 시기를 보면 여기 보듯이 1910년 이전에 8개, 1911에서 15년에 8개, 그 다음에 16년에서 1920년에 13개, 21에서 25년에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적 시기별로 보면, 이게 근데 서술을 보게 되면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상점은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금 몇 년 전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 양식처럼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가 한 1, 2년 정도는 오차가 앞뒤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그 정도 시기에는 특정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10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나 상점의 경우는 다들 이제 대정 시기니까 대정 몇 년 이런 식이 있어서 명확하게 설립 연도를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13개, 그래서 20년대 19개, 26년에 설립된 게 4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실제 생매장 회사 상점이 더 있을 수 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
그리고 이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여기 대상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조선인 상점 중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상점만 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상점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런 상점들은 누락돼 있다. 그리고 1910년대 같은 경우에 이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호황기,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영향으로 이제 아까 희생, 공창, 사창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도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낚시 효과라고 할까 상점들이 많이 설립됐지 않았을까. 근데 1920년대에 들어오면 이 20년대 전반기에 상당히 급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점이라고 하면 상업이잖아요. 상업인데 예전 조선시대에도 상업은 말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될 때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은 본업이라서 본업이지만 상업은 그에 반해서 말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보다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상업이라고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때도 1920년대가 아까 그 최범 선생님 발표하실 때도 20년대에 대한 얘기, 김민 얘기 나왔지만 공황의 연속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보통 1차 세계대전에 경제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후공황, 반도공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23년엔 지진공황이 있잖아요. 관동지진. 그다음에 25년 잠깐 중간 경기가 있다가 27년에 또 금융공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29년에 세계대공황. 그래서 20년은 계속 반성불황의 시대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20년대 급작스러운 수축과 함께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 분포입니다. 제일 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경정, 남성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지는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면 숫자로 보게 되면 경정에 이렇게 경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종로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남성정은 약정골목, 본정은 서문로, 지금의 중부경찰서 있는 그 앞이 근접선이니까 한데 그 다음에 서성정은 서성로고요. 시장정은 동산동, 신정은 대신동, 원정은 지금의 복성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 52개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한국인 상점, 요 정도 규모의 한국인 상점의 주요한 활동 무대는 종로, 그 다음에 약정골목, 서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은 지금의 중부 종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직물상들이 집중한 그런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세 내용을 보면 주당 품목이라든가 명사, 조폭, 양속, 산직물 이런 것들 일치를 취급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양복, 그 다음에 구두, 양화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남성장은 지금도 약정골목 이니까 대충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약정골목의 내용을 보면 10곳 중에 약재에 관련 상점이 9곳. 그러니까 약재상에 집중했던 상권. 지금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조금 색다르게 여행용 트렁크 및 각종 가방 그리고 지갑을 판매하는 대성상을 하고 있었다. 한약재만 건재상으로 해서 한약재만 파는 게 아니고 보듯이 양약을 수입해 판매하기도 했었다. 본정은 서문로 1가와 2가 그래서 가장 많은 12개 상점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가장 중심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좀 나와 있는데 종로 쪽에 있었던 상권이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서문시장이 대신동 쪽으로 옮겨갈 때 그 원저리부터 시작해서 서문로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조선인 상점들의 중심에 그 부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는 특정 업종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종 근대 물품, 찌개 상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서양 잡화도 있고요. 와이셔츠, 모자, 뭐 모기장, 그다음에 은행도, 대구은행도 있고 금은 세공 안경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문방구도 있고. 지금도 기남상사라고 그게 있는데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말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는 이 1종목이 요 서문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서문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성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서문로가 1종목이고요. 건너편 저쪽 서문시장 쪽이 2종목인데 그쪽에는 이러저러한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성로 그러니까 1종목과 2종목 사이에 있는 모퉁이에 안타깝게 지금은 84층 고층 건물이 들어온다고 지금 땅 파고 있는데 거기에 대구은행이 설립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로 1가하고 2가 지금 서성로 지금 말씀드린 서문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과 밑에 거기에는 농기구나 비료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무역 제품들을 위탁 판매하는 그런 상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밑에는 무진업, 그 조양무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서민들 금융으로 유명했던 그 조양무진이 이 종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정은 지금 동산동인데요. 1922년에 지금의 서문시장이 있는 곳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시장정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간 건데 그 성황당못이 있었던 연못을 매립해서 대신동 그 자리로 이동을 할 때까지 있었던 곳이 요 시장정, 그래서 이름도 시장정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마 국계가 됐든지 아니면 매립이 됐든지 갈소천이 그 사이에 있어서 천변으로 아마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산동하고 동산동 사이 거기가 서문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좌판이 걸려지고 하니까 상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쪽 길가 쪽으로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만 총독부의 특약점이기도 하고 소금이나 이런 것들 취급받은 상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중물, 그 다음에 고무신과 관련된 고무상해가 있고 그랬어요. 서성로 사거리에서 지금 서성로 사거리에서 서문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타월 거리 있고 한 모퉁이에 우리은행이 있거든요. 예전에 경일은행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일은행은 나중에 일본 사람 그 오쿠라 타케노스케가 설립했던 현남은행하고 합병을 한 다음에 대구 상공이 되고 조선상업하고 합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업은행으로 우리은행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이 거기 있다 이렇게 역사적 연원을 찾아가 보면 이 시장정 한복판 사거리에 경일은행이 있는 이유도 또한 서문시장의 존재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신정은 현재 대신동,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있는 곳이죠. 거기 그렇게 넓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상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그 윤여상회라고 있는 곳은 상점주가 포항 사람인데 포항에서 각종 해산물을 잡아다가 위탁 판매를 하는 곳으로 아마 이 상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요하고 정리소. 기타는 여기 있듯이 아까 일본인 회사가 상당히 많았던 곳이 원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치 지금의 북성로 일대인데 그쪽에 철도 운송과 기타 운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시 자본이 약간 좀 필요한 곳이라 많지는 않은데 조일 운송부라고 해서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서야동, 그러니까 북성로에서 쭉 이렇게 달성공원 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쪽에 제휴소. 이 제휴소는 석유가 아니고요. 그 참기름이나 그 기름 짜는 거. 그러니까 뭐 규모가 여기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 막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성동에 있는 현재 달성동에 있었던 동양양백소, 여기는 상당히 좀 컸던. 그래서 원래는 교외 쪽에 있다가 직기 하나로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시내로 들어왔던 상점이고요. 양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목되는 거는 여기 시장 북통에 있었던 해궁 상점이라고 해서 서상일이 이 상점을 기점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자본가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정치가 되는 그런 상점입니다.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경찰서거든요. 여기가 근대 역사관이 있고요. 경찰서가 있고 여기 소방서가 있고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여기가 이제 본정이거든요. 1종목, 2종목. 여기에 이제 대구은행이 있었고요. 지금은 합동은행이 된 거는 합병을 한 이후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저기일 것 같아요. 국제보상로.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 여기 길이 연결이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일은행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달곶벌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경일은행이 여기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쪽이 시장정이라고 해서 원래 서문시장이었던 것이고 여기 이제 이쪽에 연못을 매입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그리고 여기가 약정골목, 지금도 비슷하죠. 이 골목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게 경정이고 중로고 서성정은 서문로, 저기 서성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일본 기업들 또는 상점들은 주로 이쪽으로 이 대구역이고 대구역 앞에 여기가 원래 성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린 이유도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다 보니까 성내와 성밖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나하나 시기별로 상권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52개 회사 상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20년대에 있었던 지적도가 있거든요. 지적도가 있어요. 그 지적도의 번지수를 찾아가 보면 점을 찍어보면 이런 데 이제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52개 회사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던 부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단절이 된 두 개의 시장 이중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한국의 회사 상점들의 주들의 이력들을 이렇게 좀 모아보면,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침에 이걸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번하고 2번의 경우는 말씀드린 부분이다. 업종별 회사 대표 및 상점들을 살펴본 결과 유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까 선생님 발표 때도 도시로 유입이 되는 나이가 그때 초반, 전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상점주들의 이력을 보면 다 14살, 13살, 뭐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행상을 하면서 조그만 소자본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점을 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요 유시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 박흥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본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지주 경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그 문화를 보다 보면 10대 전반에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나이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그만 애가 뭘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시부터 생산 출신 상인들이 많았고 한학 공부를 한 후에 상업계에 투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독부 관리나 철도회사 경험을 가진 이가 포목상으로 개업한 경우도 있었고요. 동양양주수도 아까 얘기했던 좀 규모가 컸던 페이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염직업을 4년간 연구한 후에 회사를 설립한 사례. 양말이나 양복, 양아종 같은 경우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서 상점을 개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상점들은 영업 목표에 기술본위, 신용본위 이렇게 돼 있고, 기술본위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 상점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약 건재상이나 양약 판매업을 주로 하는 상점의 경우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양업에 투신해서 오랜 경력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경력이 다 30년, 40년 막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나 무진회사의 경우는 대자본이 필요하니까 장계상, 정제약, 서병조 같은 대자본가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설립했고요. 기술을 요하는 공장의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았는데 경성, 보성 전문학교라든가 대구 농학교, 달성학교, 제일고고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일본 동경 치과의학교를 졸업해서 개업한 사례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